환율 이야기 좀 잠깐 하겠습니다.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제가 뭐 경제를 항상 스크린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쉽고 그리고 깊이 있게 평론할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환율 1,400원은 그냥 넘기기 너무 심각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외환 위기 때 YS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때예요. 그리고 2022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른바 김진태발 고위 부도 사건 그리고 오늘의 중동 전운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전부 다 김영삼, 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보수 정권 때 벌어진 일입니다. 또 사실 역대급 경제 위기야 보수 정권 때 있었다고 하는데 역대급 참사도 보수 정권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MB 때 용산 참사 이건 정말 참극이죠. 뭔 천재지변이 아니라 그건 인재지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박근혜 때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권이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 또 오창 지하차도 참사 다 윤석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보수 정권 때 나라가 안정된다. 경제가 성장 궤도를 달린다. 안보가 탄탄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 엉망진창이야, 다 엉망진창. 왜 보수 정권 때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자, 환율이 지금 경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환율이 그제 1,384원에 끝났고 오늘은 1,400원이 넘어갔습니다. 한때, 장중 한때. 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지금도 물가가 높은데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 어떻습니까?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야, 이 나라 그 경제신문들 사기치는 거 보면 정말 입에 무슨 금칠은 좀 해놓고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리가 곧 내릴 것이니까 집을 사둬야 한다. 이게 그 재작년부터 했던 그 뻥입니다, 여러분. 경제신문 믿지 마십시오. 걔네들이 지금 자기 신문 구독자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아닙니다. 광고주의 이익을 대변해요. 대부분 다 건설 자본 아니겠습니까? 건설 자본은 집 많이 파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요? 도대체 그 언론이 어떤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그 언론을 소비할 때 손해를 안 봅니다. 자,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죠. 쓰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율, 금리, 물가. 정말 이런 일에 닥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제 실력차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권 때 하필이면 참사도 막지 못하고 경제 위기도 막지 못하고 아울러 수습도 못하는 이자들 정권에서 지금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또 보니까 모든 원재료 가격들 식용유, 설탕, 된장, 카레, 우유 다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뭘 만듭니까? 식품을 만들잖아요. 가공품, 치킨, 버거 값도 올랐고 초콜릿 가격도 올랐고 조미, 김 가격도 올랐고 오늘 한국경제 보니까 만두가 12,000원, 콩국수가 16,000원. 네, 두 사람이 먹을 가격인데 1인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때는 말이죠. 전두환이가 돌대가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는 삼저현상이라는 기가 막힌 행운이 닥쳤고 또 당시 그 경제는요. 김재익 부총리 등 경제를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턴키로 맡겼어. 전두환이가 자기 머리 굴려봐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당신이 경제 대통령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김재익 전 부총리 관련해가지고 이완대 기자가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 시기에 경제만은 그래도 전문가한테 맡겼던 거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사실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유학 다녀오는 게 간단치 않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돌아온 그 경제학자들. 그래서 경제기획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기획재정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경제기획원에서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계속 모색됐고 전두환이가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단 말이죠. 전두환이가 인간 쓰레기고 살인마고 그래서 동정할 여지도 없는 악마의 불에서 끓고 있는 불에서 허우적거릴 존재긴 하지만은 그러나 경제면에 있어서는 전문가한테 통으로 다 맡겼다. 그래서 그래도 전두환 정권 때는 그래도 경제가 선방한 편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정권은 전두환이만큼도 못한 거예요. 경제도 모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수습이 안 되니까 사회 각처에서 해외에서도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비웃고 또 한국 경제를 사랑하면 좀 염려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앞날이 안 보여요. 지금 깜깜합니다. 그냥 오늘 낮에 올라온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오늘 낮에 계속해서 환율이 오르니까 외환 당국이 공식으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지금 외환 당국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환율 움직임, 외환 수급 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음. 지나친 외환 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그 환율이 치솟게 만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국제국장 오금화,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 신종범. 네. 이 뭐예요? 그냥 그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거는 그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하는 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아니 환율에 왜 정부가 개입하지? 이런 신호를 줄 수 있으면서 야 여기는 그 환율도 조작하는 나라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한국은행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환율에 개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환율을 막긴 막아야 되는데 말이죠. 진작에 막았어야지. 이렇게 그냥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환율을 보고만 있다가 이제사 그냥 난리가 나니까 그냥 수습에 나서는 척한 것이죠. 무능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치솟았다고 하대요. 야, 나 정말 참.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거는 정권이 우습게 보였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그때는 사실 MB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미국의 그 리만 브라더스 부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런 제조업을 키우기보다는 금융업에 집중했던 나라들이 타격을 입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당시에는 MB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YS 때 IMF의 구제금융을 불렀던 그 외환 위기 같은 경우에는 YS 정권이 밑보였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 그랬잖아요. 미국이나 일본한테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라고 얘기했던 YS가 된소리를 맞은 거지 그때. 지금 윤석열이는 전 세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돼가지고 지금 환율로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고 봐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금리 물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막을 길이 없어 보여요.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니 물가 안정 대책을 그럼 세워야 될 텐데 아니 고금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집권할 때부터 있었던 건데 앞으로 더 올라갈 겁니다. 부동산 PF 문제 오늘 태영한테 1조를 이렇게 안겨줘가지고 위기를 수습하게 했는데 아니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에요. 부동산 PF가 어디 태영만의 문제입니까? 대기업 기반의 건설사들도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서는 통계도 제대로 잡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고요. 정권은 이걸 수습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탄핵의 상황 그리고 외환 위기의 상황 이게 바로 YS와 박근혜 정권 말기의 그 현상인데 이게 동시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폭탄 하나 터지면은 이게 줄줄이 다 터질 것이다라고 임마누엘님 말씀하셨는데 이 도미노와도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쓰러지면 계속해서 뒤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쓰러지게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걸 또 우리 국민들이 뒷감당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2022년에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이를 집권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무능과 여러 가지 참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무능했습니다. 무능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심판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하고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 되는 이런 구도 뒤집어서 그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해야 국민의힘을 심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심판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을 받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3의 제4의 세력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의 사실상의 양당제지요. 참 큰일입니다. 암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끌어내서 위기 수습이 가능한 민생에 있어서 유능한 그런 대안을 갖고 있고 또한 행정가적 철학이 있는 그런 지도자로 갈아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도 올라가요.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는 칼잡이 망나니를 대통령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가. 이게 촛불혁명을 일으킨 대한민국 맞나? 이런 얘기가 파다하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윤석열이는 계속 헛발질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배후에 김건희 천공은 더 설칠 거고요. 보고만 있을 겁니까? 끌어냅시다 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참할 거예요.